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국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된 이다민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보시다시피 컴퓨터 게임 속 행위의 가상성입니다. 분석미학에서 컴퓨터 게임은 새로운 철학적 논제로 등장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예술작품들과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석미학자들이 컴퓨터 게임과 기존 예술작품의 공통점에 주목해서 컴퓨터 게임을 허구의 일종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허구적 서사나 재현을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분석미학에는 켄널 월튼의 믿는 체하기 이론이라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허구 이론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컴퓨터 게임을 허구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은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컴퓨터 게임의 핵심적인 국면이 허구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 컴퓨터 게임이 허구의 일종이라는 지배적 관점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 속 행위, 즉 인게임 행위의 문제입니다. 인게임 행위란 컴퓨터 게임 세계 안에서 플레이어가 수행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컴퓨터 게임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며 컴퓨터 게임을 게임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이 인게임 행위가 어떤 종류의 행위인가를 설명함으로써 컴퓨터 게임을 허구로 보는 기존의 관점의 비판을 제기하고 컴퓨터 게임에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국면들을 철학적으로 조명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발표에서 저의 목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게임이 허구적 재현의 일종이라는 관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상적 행위라는 새로운 범주의 행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상적인 것 일반에 대해 철학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저의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인게임 행위를 허구적 행위로 설명하는 기존의 입장, 즉 허구적 행위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논변인 가상적 행위 이론을 제안하고 그것이 갖는 철학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튼의 허구 이론에 입각해서 컴퓨터 게임 속 행위를 허구적 행위로 이해하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분석미학의 영역에서 켄널 월튼의 허구 이론은 유용한 이론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것은 컴퓨터 게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월튼의 허구 이론에 의존해서 컴퓨터 게임 속 행위를 해명하는데 저는 이러한 입장들을 묶어서 허구적 행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월튼의 허구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술 작품을 허구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비허구적인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그 구분의 기준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 미학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허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월튼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월튼의 용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자면 허구란 믿는 체하기 게임에서 소독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체하기 게임이란 일종의 상상 활동이고 소도구란 믿는 체하기 게임의 세계 안에서 무엇이 참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월튼이 믿는 체하기 게임의 기본적인 형태로 보는 것은 이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나무 그루터기를 곰이라고 상상하고 그 곰에 올라타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놀이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하는 놀이, 즉 나무 그루터기가 곰이라고 상상하는 놀이가 바로 믿는 체하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루터기는 아이들의 믿는 체하기 게임 안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그루터기가 바위 옆에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아이들의 게임 안에서 곰이 바위 옆에 있다는 것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월튼은 우리가 재현 또는 재현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의 믿는 체하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재현 작품을 소독으로 삼아서 상상하기 놀이를 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을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그림을 소독으로 삼아서 어떤 믿는 체하기 게임을 하는 것인데 그 믿는 체하기 게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비너스가 탄생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현이 허구라는 것은 그 재현이 이러한 종류의 상상 활동을 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라는 것이
월튼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월튼에게서 허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은 비존재나 거짓이 아니라 상상과 참여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월튼의 허구 이론은 컴퓨터 게임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이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월튼은 허구를 감상하는 활동을 믿는 체하기 게임으로 설명하고 있고 감상자가 그러한 상상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튼의 허구 이론이 컴퓨터 게임을 잘 설명해 준다는 이런 이론적 동기로부터 출발해서 인게임 행위를 허구적 행위로 설명하려는 입장, 즉 허구적 행위 이론이 있습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의 주장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컴퓨터 게임은 월튼의 의미에서 허구이며 인게임 행위는 이 믿는 체하기 게임 속에서 수행되는 허구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를테면 적을 총으로 쏘았다라고 진술되는 인게임 행위는 아이들이 나무 그루터기를 가지고 하는 믿는 체하기 게임 속에서 수행하는 여러 행위들이나 연극 속에서 배우들이 하는 행위, 이를테면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찔렀다와 같은 행위와 동일한 종류의 행위입니다. 아이들이 나무 그루터기를 곰이라고 상상하는 믿는 체하기 게임에 참여할 때 아이들은 나무 그루터기에 올라타는 실제 행위가 믿는 체하기 게임 안에서 곰 위에 올라타는 허구적 행위라고 상상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는 자신의 특정한 실제 행위, 예를 들면 게이밍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컴퓨터 게임 세계 안에서 적에게 총을 쏘기와 같은 인게임 행위라고 상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게임 행위는 이렇듯 상상하라는 규정이 주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구적 행위라는 것이 허구적 행위 이론의 주장입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의 논변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은 컴퓨터 게임이 월튼의 의미에서 허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때 컴퓨터 게임 플레이어도 일종의 믿는 체하기 게임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수행하는 실제 행위가 인게임 행위라고 상상하도록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게임 행위는 허구적 행위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 허구적 행위 이론은 분명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우선 허구적 행위가 실제로 수행된 행위가 아니고 상상하거나 상상해야 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허구적 행위 이론은 컴퓨터 게임에서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구적 행위 이론의 출발점 자체가 컴퓨터 게임이 허구의 일종이라는 것이므로 컴퓨터 게임을 소설이나 회화 같은 다른 허구적 재현들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컴퓨터 게임이 여전히 허구로 설명될 수 없는 국면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게임의 서사나 재현이 월튼의 의미에서 허구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전체로서의 컴퓨터 게임이 허구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컴퓨터 게임 자체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살펴봄으로써 허구적 행위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게임 세계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플레이어의 관여 양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허구적 행위 이론이 컴퓨터 게임 세계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은 우선적으로는 인게임 행위가 허구적 행위라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 세계가 허구적 세계라는 주장에 의존해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는 일이 곧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하는 믿는 체하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오르려면 컴퓨터 게임 세계는 허구적 세계여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구적 행위 이론이 월튼의 허구 이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허구적 세계는 월튼이 사용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튼이 말하는 허구적 세계란 무엇일까요? 월튼이 허구적 세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점 중 하나는 이 허구적 세계가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와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허구적 재현을 가지고 믿는 체하기 게임을 할 때 우리는 허구적 세계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상정하는데 예를 들면 햄릿의 세계라거나 비너스의 탄생의 세계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계의 감상자는 이 허구적 세계의 인물이나 대상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월튼은 이것을 세계를 넘나드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월트는 이러한 단절은 심리적 차원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다소 논쟁적인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트는 실제 세계의 감상자가 허구적 세계 속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감정을 느낌으로써 심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때 감상자가 느끼는 것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준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준감정이란 거짓 감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지약의 게임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준감정은 진정한 감정과 동일한 생리적 상태를 공유하지만 행위를 이끌어내는 힘, 즉 동기부여적 힘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감정과 구분됩니다. 이런 식으로 월트는 허구적 세계와 실제 세계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우리의 실제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고 봅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가들은 컴퓨터 게임 세계가 허구적 세계라는 주장을 견지해야 하므로 컴퓨터 게임 세계가 우리 실제 세계와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컴퓨터 게임 세계는 실제 세계의 플레이어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은 원칙적으로 상호작용적이며 그것이 게임인 이상 플레이어의 물리적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 반지의 제왕을 읽으면서 우리는 프로도 일행을 도울 수 없지만 게임 반지의 제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 게임을 적절하게 플레이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돕기 같은 것이 진정한 돕기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감상자가 허구적 세계에 대해 갖는 태도와 경험이 컴퓨터 게임 세계에 대한 태도와 경험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 세계에 개입할 때 그가 반드시 스스로를 컴퓨터 게임 세계 속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 세계에 대해서 세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대표적으로 테트리스 같은 게임을 할 때 플레이어는 자신이 테트리스의 세계 안에 있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제 세계에 위치한 채로 테트리스의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트리스를 비롯하여 허구적 아바타를 포함하지 않는 많은 컴퓨터 게임들이 이런 세계를 넘나드는 상호작용을 허용한다는 점은 컴퓨터 게임 세계가 허구적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컴퓨터 게임 세계는 실제 세계의 플레이어와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컴퓨터 게임 속 대상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특정한 인게임 행위를 하도록 인도되며 이것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동기부여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 세계와 맺는 심리적 관계는 허구적 감상자가 허구적 세계와 갖는 그런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게임 세계에는 플레이어와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지 않으므로 컴퓨터 게임 세계를 허구적 세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이 갖는 두 번째 문제는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에 관여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게임 행위를 허구적 행위로 볼 때 플레이어의 핵심적인 관여 양상은 상상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 세계 안에서 적에게 총을 쏘는 인게임 행위를 했을 때 허구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예를 들면 키보드를 누르는 자신의 실제 행위가 적에게 총을 쏘는 행위라고 상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그런 상상을 거부한다면 그는 컴퓨터 게임을 적절하게 플레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그런 규정, 즉 실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특정한 인게임 행위라고 상상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정말로 포함하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필연적으로 변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플레이어가 인게임 행위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믿는 체하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환 메커니즘이란 플레이어의 실제 행위가 컴퓨터 게임 세계 속에 어떤 귀결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적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컴퓨터 게임은 이 변환 메커니즘에 의해서 플레이어의 특정한 물리적 행위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입력에 따라 컴퓨터 게임 세계의 특정한 귀결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임 안에서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컴퓨터 게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행위가 컴퓨터 게임 세계에서 점프하는 행위가 된다고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로 변환 메커니즘을 통해 변환된다는 사실을 인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습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규정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수준으로 그 게임이 포함하는 변환 메커니즘의 규칙들에 대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 게임이 규정하는 것은 인게임 행위를 한다고 믿는 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환 규칙에 대한 적절한 지식, 즉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험 전체에서 상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플레이어의 인게임 행위에 대한 경험에는 상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신의 실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상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가 컴퓨터 게임의 규칙들을 적절하게 알고 있다면 그는 인게임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게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상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주며 따라서 인게임 행위를 허구적 행위로 보기 어렵게 합니다. 지금까지 허구적 행위 이론의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컴퓨터 게임 세계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플레이어의 컴퓨터 게임에 대한 관여 양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므로 컴퓨터 게임 속 행위를 허구적 행위로 보는 것은 최선의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인게임 행위가 단지 상상된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제로 수행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게임 행위를 다른 일상적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실제로 발생된 행위라고만 말하는 것은 인게임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과업은 인게임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행위이되 정확히 어떤 종류의 행위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인게임 행위에 대한 저의 포지티브 논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게임 행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 자체에 대한 관찰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컴퓨터 게임에 대해 논하면서 컴퓨터 게임 세계가 허구적 세계로 특징화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게임 세계는 우리의 실제 세계와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컴퓨터 게임의 세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성되고 유지되며 자연적인 물질들 대신에 디지털 코드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실제 세계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게임 세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허구적 세계도 실제 세계도 아닌 새로운 범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되어 왔던 용어를 도입해서 이 컴퓨터 게임 세계를 가상적 환경으로 특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합니다. 가상적 환경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며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성한 사물이나 사건들을 포함하며 그러한 사물이나 사건들과 실제 세계에 위치한 인간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환경을 가상적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세계가 가상적 환경이라면 인게임 행위는 가상적 환경 안에서 수행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은 아닙니다. 인게임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가 아닌 가상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가 수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수행된 행위가 진짜 행위로서의 자격을 가지는지, 인게임 행위가 다른 행위들과 개념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실제 세계도 아닌 가상적 환경에 대해서 행위가 수행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앞서 컴퓨터 게임이 변환 메커니즘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리적 세계에 위치한 플레이어는 이 변환 메커니즘에 의존해서 가상적 환경 안에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환 메커니즘은 플레이어가 가상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켤 수 있듯 컴퓨터 게임 플레이어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물리적 입력을 변환 메커니즘에 가함으로써 가상적 환경의 귀결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가 인게임 행위를 할 때 정말로 수행하는 것은 인게임 행위가 아니라 게이밍 장치를 조작하는 것 같은 실제 물리적 행위뿐인 것이 아닌가? 먼저 플레이어가 가상적 환경의 귀결을 낳기 위해서 수행한 일이 다름 아닌 게이밍 장치 조작과 같은 물리적 행위라는 사실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게임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며
인게임 행위를 게이밍 장치 조작 행위로 완전히 환원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의 의도가 단지 게이밍 장치를 조작하려는 의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게임 행위를 수행할 때 플레이어가 갖는 의도는 컴퓨터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어떤 의도를 갖도록 규정하는가를 생각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앞서 컴퓨터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변환 메커니즘의 규칙을 이해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생각해보면 컴퓨터 게임에 능숙한 플레이어는 단지 게이밍 장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가상적 환경에 특정한 귀결을 낳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플레이어가 인게임 행위를 수행할 때 그는 물리적 조작 장치가 아니라 가상적 환경 또는 그 속의 사물들과 사건들을 지향적 대상으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어가 가상적 환경에 귀결을 낳기 위해 수행한 행위는 게이밍 장치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행위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게임 행위를 수행하는 플레이어의 지향적 대상은 가상적 환경 또는 그 속의 사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인과적 설명으로 플레이어의 물리적 행위가 원인이고 가상적 환경 속 인게임 행위가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단순하고 간편하지만 인과적 설명을 받아들이면 원인과 결과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인게임 행위를 수행할 때 사실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위를 동시에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주장은 다소 반직관적일 뿐더러 결국 인게임 행위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 두 사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데이비슨의 행위에 대한 이론에 따라서 하나의 행위에 서로 다른 기술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데이비슨에 따르면 행위는 사건의 일종이며 하나의 사건에 서로 다른 기술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총을 쏘았다 라고 보고되는 사건은 사실 두 개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방아쇠를 당김 또는 총을 쏨이라고 다르게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은 그것이 어떻게 기술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슨의 이런 설명은 인게임 행위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인게임 행위를 할 때 가상적 환경의 귀결을 낳기 위해서 그가 정말로 수행한 행위는 게이밍 장치의 조작과 같은 물리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인과적 설명을 기각했기 때문에 인게임 행위는 이 물리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 물리적 행위와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가 물리적 행위를 수행할 때 갖는 의도로 인해서 이 물리적 행위에는 물리적 관점의 기술 외에도 다른 종류의 기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종류의 기술이란 바로 가상적 환경의 견지에서 주어지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게임 행위에 대해 보고할 때 사용하는 진술들, 이를테면 적을 암살했다, 레이저 총을 쏘았다와 같은 진술들은 컴퓨터 게임의 가상적 환경 속 대상이나 귀결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을 포함하는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인게임 행위란 게이밍 장치 조작 등의 물리적 행위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며 단일한 물리적 사건이 돼 그 물리적 행위가 가상적 환경의 견지에서 기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은 단지 하나의 행위가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거나 하나의 행위를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슨한 의미만을 갖는 주장은 아닙니다. 저의 주장은 물리적 차원의 기술에 더해서 가상적 환경의 견지에서 기술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게임 행위를 독특한 종류의 행위로 범주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게임 행위는 물리적 행위이되 가상적 환경의 견지에서 기술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상적 행위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인게임 행위를 가상적 행위로 범주화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적 환경의 견지에서 기술될 수 있다는 인게임 행위의 구별적 특징은 허구나 실제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게임 행위는 앞서 살펴보았듯 상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구적이지 않으며 존재론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실제적 행위들과도 구분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지향적 대상이 가상적 환경 속의 개체들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게임 행위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실제로 수행된 행위입니다.
다만 그것은 가상적 환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상적 행위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저는 인게임 행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게임 행위를 가상적 행위로 특징화하는 저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론적 장점을 갖습니다. 먼저 컴퓨터 게임 세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관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게임이 갖는 특징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규정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에 반영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의도나 주관적 경험과 정합적인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게임에 관련된 여러 관행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관행은 인게임 행위들 중 어떤 것은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 속에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 살인으로 여기지는 않는 반면 최근 e스포츠와 같은 영역에서는 프로게이머들의 인게임 행위들이 축구선수나 농구선수의 경기 속 행위들 못지않게 실제로 발생된 행위로 여겨집니다. 허구적 행위 이론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게임 행위가 상상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몇몇 인게임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저의 가상적 행위 이론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게임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인게임 행위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게임 행위 A가 진정한 행위 A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게임 행위가 가상적 환경에 귀결을 낳는다고 말했지만 그중 어떤 인게임 행위들은 가상적 환경을 넘어서 실제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게임 행위들이 갖는 효과를 가상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게임 행위가 가상외 효과를 낳는 경우에만 그 행위는 실제 행위 A로서의 자격을 얻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컴퓨터 게임 자체가 허구인지 아닌지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상적 행위 이론이 이러한 이론적 장점들을 가지므로 컴퓨터 게임의 핵심적인 국면인 인게임 행위를 가상적 행위로 보는 것이 더 나은 설명이라면 컴퓨터 게임 자체를 허구 작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컴퓨터 게임 속 행위이지만 저는 인게임 행위를 가상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가상적 행위라는 개념의 이론적 위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가상적 행위란 인게임 행위를 포함해서 가상적 환경의 견지에서 기술될 수 있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컴퓨터 게임만이 가상적 환경을 갖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가상적 행위는 컴퓨터 게임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몰입적 가상현실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 역시 가상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일 드래그하기, 파일 저장하기 같은 행위들은 저희 주장에 따르면 모두 가상적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적 행위들은 물리적 행위이되 가상적 환경의 탄생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새로운 종류의 물리적 행위들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가상적 행위가 흔히 실제 물리적 행위와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저는 가상적 행위가 물리적 행위와 배타적 범주가 아니며 가상적 행위는 물리적 행위의 한 하위 범주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수행하는 물리적 행위들 중 일부는 가상적 환경의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진정으로 행위할 수 있는 영역은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가상적 세계까지 넓어졌다는 생각을 함축합니다. 이러한 논변을 통해 저는 가상적인 것이 불확실한 형이상학적 개념도 실체가 없는 수사적 표현도 아니며 철학적 고찰을 분명히 요구하는 실체 있는 개념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가상적 환경이나 가상적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가상적인 것 일반에 대한 온전한 이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상적인 것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가상적인 것이 허구적인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상적인 것의 형이상학적 지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탐구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 저의 박사 논문 기획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